67세 박 선생님은 하루 1200칼로리에 맞춰 먹고도 체중계 숫자가 꿈쩍도 안 하셨습니다. 걸음수도 늘렸는데도 배는 단단해졌죠. 나이가 들어서 그래 라며 체념하려던 그날 검진표에 공복 혈당이 높아졌다는 말이 찜찜했습니다. 칼로리를 줄였는데 왜 혈당은 오를까요? 오늘 우리가 놓친 한 가지, 바로 인슐린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다음 장면에서 몸이 저장 모드가 되는 순간을 보여드릴게요. 인슐린은 식사 후 피 속의 당을 처리해 지방세포로 저장시키는 열쇠 같은 호르몬입니다. 문제는 자주 달고 부드러운 탄수화물을 먹을수록 인슐린이 자주 나오고, 시간이 지나면 같은 양으로는 말을 안 듣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는 것. 그러면 몸은 더 많은 인슐린을 원하고 지방의 문은 굳게 잠깁니다. 칼로리보다 중요한 것은 이 자물쇠의 상태라는 사실. 낯설지만 핵심입니다. 많이들 허기지기 전에 조금씩 자주 먹으라는 말을 들으셨죠? 하지만 매번 드실 때마다 인슐린은 올라갑니다. 아침 시리얼, 과일 주스, 오전 간식, 점심 후 과자, 저녁 후 요거트까지 하루에 6번 이상 인슐린이 자극되면 지방의 문은 잠긴 채 배고픔은 더 빨리 찾아옵니다. 배는 채웠는데 에너지는 없는 이유, 바로 항상 켜진 인슐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칼로리를 줄이면 처음엔 빠집니다. 그런데 몸은 똑똑해서 비상 모드를 켭니다. 기초대사가 내려가고 추위를 더 타고 피곤해지죠. 같은 양을 먹어도 더 저장하려고 합니다. 이때 또 줄이면 더 버티고 결국 정체가 옵니다. 제이슨 펑은 말합니다. 양이 아니라 호르몬을 바꿔야 한다. 인슐린을 내리고 몸이 스스로 지방을 꺼내 쓰게 만드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난 평생 틀렸나? 아닙니다. 문제를 알았으니 해결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3가지만 잡겠습니다. 첫째, 단 음식과 흰 탄수화물 줄이기. 둘째, 식사 사이 간격 늘리기. 셋째, 잠과 스트레스 관리. 이 3가지만 지켜도 인슐린은 내려갑니다. 다음 장면부터 실제 어르신들의 하루에서 어떻게 바꾸었는지 이야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70세의 이 어르신은 평생 아침은 꼭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배가 안 고픈데도 억지로 드시니 오전에 졸리고 단계에 끌렸습니다. 일주일만 배고플 때만 먹기를 해보셨습니다. 아침은 따뜻한 물과 차로 대신하고 첫 식사를 10시로 미뤘더니 오전이 가벼워졌습니다. 중요한 건 시간의 질. 억지 아침 대신 몸의 신호를 듣는 것이 첫걸음이었습니다. 화려한 상자 속 시리얼, 건강 문구에 과일 주스. 하지만 씹을 틈도 없이 당이 빠르게 흡수되어 인슐린을 강하게 자극합니다. 65세 김 어르신은 시리얼과 주스를 삶은 달걀, 견과, 물로 바꾸었습니다. 처음 이틀은 허전했지만 4일째부터 속이 든든하고 점심 과자가 사라졌습니다. 단맛은 짧게, 포만은 길게. 아침 선택 하나가 하루를 바꿉니다. 아무 맛도 없는 쌀과자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혀는 달지 않아도 곡물이 잘게 부서져 들어오면 당은 금방 올라갑니다. 오후 3시, 입이 심심할 때 대체품을 준비합니다. 미지근한 물, 따뜻한 차, 소량의 견과, 산책 5분. 68세 최 선생님은 이 4가지를 돌렸으면서 간식이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간식을 끊는 게 아니라 간격을 지켜낸 것입니다. 흰빵, 흰쌀, 떡, 면. 입에선 부드럽지만 몸 안에선 롤러코스터입니다. 빨리 올라갔다가 빨리 내려오면 배고픔 신호가 커집니다. 72세 오 어르신은 밥 공기 크기를 줄이고 반찬에서 단백질과 채소를 먼저 드셨습니다. 밥은 마지막에 절반만. 2주 뒤 점심 후 졸음이 줄고 저녁 야식이 사라졌습니다. 속도를 늦추면 파도는 잔잔해집니다. 체중이 멈출 때가 있습니다. 몸은 여기가 안전해라는 설정값처럼 유지하려 합니다. 자주 먹고 단 음식을 오래 먹으면 그 값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희망이 있습니다. 식사 간격을 늘리고 인슐린을 낮추면 설정값은 서서히 내려옵니다. 정체는 실패가 아니라 조정 중인 신호입니다. 속도를 줄이고 시간을 내면 계단처럼 한 칸씩 내려옵니다.
간헐적 단식은 먹을 때는 먹고 쉬는 시간엔 완전히 쉬어 인슐린을 낮추는 기술입니다. 굶어 죽는 게 아니라 몸이 저장해둔 에너지를 꺼내 쓰는 시간입니다. 12시간에서 14시간, 익숙해지면 16시간, 식사는 이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품질 좋은 식사와 휴식의 균형, 시간은 공짜 약입니다. 다만 약처럼 용량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혈당약, 인슐린, 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반드시 주치의와 먼저 상의하세요. 저체중, 급성질환, 투석중, 심한 위장질환, 섭식장애 병력은 단식을 피합니다. 시작은 12시간 공복부터 주 3일만, 어지러우면 중단하고 물과 소금을 소량 보충합니다. 목표는 무리한 기록이 아니라 어제보다 인슐린 자극을 덜 하는 하루를 만드는 것입니다. 공복 시간에 허기가 파도처럼 올 때 미지근한 물 한 컵이 먼저입니다. 따뜻한 차는 위를 편안하게 하고 가끔 소금 한 꼬집을 혀끝에 얹으면 어지럼이 잦아듭니다. 69세 정어르신은 오후마다 국물 한 모금으로 넘겼습니다. 수분과 전해질은 단식의 안전벨트입니다. 배고픔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10분만 지나면 파도는 잦아듭니다. 시니어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근육입니다. 식사할 땐 단백질을 우선하세요. 생선, 달걀, 두부, 살코기와 충분한 채소, 올리브유 견과 같은 좋은 지방. 66세 강 선생님은 점심 저녁 이끼로 바꾸면서 각기의 손바닥 크기의 단백질을 챙겼습니다. 포만이 길어져 간식이 줄었고 계단 오르내림이 가벼워졌습니다. 살을 빼되 힘은 지켜야 합니다. 단식과 식단만큼 중요한 게 움직임입니다. 10분 걷기는 혈당을 낮추고 잠을 돕습니다. 여기에 고무밴드로 의자에서 일어나기, 벽 밀기 같은 가벼운 저항 운동을 더하세요. 71세 문 어르신은 식후 10분 걷기와 저녁 TV 보며 밴드 당기기를 3주 했습니다. 밤중 깨는 횟수가 줄고 무릎이 덜 뻐근해졌습니다. 근육은 매일의 보험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혈당을 올리고 인슐린을 자주 불러옵니다. 64세 한 어르신은 손주 돌봄으로 늘 긴장했습니다. 잠깐의 숨을 연, 느린 숨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기를 5번, 하루 3회 했습니다. 과자 찾는 횟수가 줄고 저녁 폭식이 진정되었습니다. 마음을 낮추면 인슐린도 낮아집니다. 단식은 몸만이 아니라 숨에서도 시작됩니다. 수면이 짧아지면 배고픔 호르몬이 들썩이고 다음날 단계 강하게 당깁니다. 73세조 어르신은 밤늦게 TV 대신 30분 앞당겨 잠자리에 들고 침실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2주 뒤 새벽 출출함이 줄고 아침 공복 혈당이 내려갔습니다. 잠은 공짜이면서 가장 강력한 인슐린 조절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의지가 아니라 더 깊은 잠입니다. 공복 시간에 차와 커피는 도움이 됩니다. 다만 설탕 시럽 크림은 인슐린을 자극합니다. 70세 박 어르신은 커피를 진하게 줄이고 따뜻한 녹차와 물을 번갈아 마셨습니다. 입이 심심하면 계피향을 더하고 저녁엔 국물 한 모금으로 허기를 넘겼습니다. 음료의 작은 변화가 긴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공복엔 깔끔하게, 식사엔 풍성하게가 원칙입니다. 케첩, 요거트, 시리얼바, 심지어 국물 스프에도 설탕이 숨어 있습니다. 라벨의 당류와 원재료명을 확인하세요. 67세 윤 어르신은 장 볼 때 성분 5개 이하, 모르는 이름 없음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한 달 뒤 허리띠 구멍이 한 칸 줄었습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단순한 음식을 주면 단순하게 좋아집니다. 단식이 낯설다면 12시간 공복부터 시작합니다. 저녁 7시에 식사했다면 다음날 아침 7시까지 물 차만. 3일 적응 후 14시간으로 가능하면 16시간까지 늘려봅니다. 65세임 어르신은 12시 12분을 1주, 14시 10분을 2주, 그 다음 16, 8로 갔습니다. 허기 파도는 짧아지고 식사 만족은 늘었습니다. 작은 승리가 다음 승리를 부릅니다. 16시간 공복, 8시간 식사창은 시니어에게 무리가 적고 효과가 뚜렷합니다. 점심과 이른 저녁 있기, 사이 간식은 생략. 68세신
어르신은 가족과 저녁을 맞추기 위해 점심을 11시로 당겼습니다. 저녁은 6시 전, 이후엔 따뜻한 차. 밤 출출함이 줄고 아침 배가 편해졌습니다. 시간은 칼로리 계산보다 강력한 도구입니다. 경험이 쌓이면 24시간 단식을 가끔 해볼 수 있습니다. 예, 저녁 6시 식사 후 다음날 저녁 6시. 중간엔 물차, 소금만. 단, 당뇨약이나 인슐린을 쓰는 분은 반드시 의사와 조정해야 합니다. 70세나 어르신은 2주에 한 번 24시간을 했고 복부 팽만과 속쓰림이 줄었습니다. 길게 굶는 게 아니라 길게 쉬어주는 것입니다. 오래 정체라면 잔치 휴식 박자를 써봅니다. 며칠은 잘 먹고 하루는 긴 공복으로 쉬는 방식입니다. 69세표 어르신은 주 1회 잔치날에 단백질과 채소, 좋은 지방을 충분히 먹고 다음날 24시간 쉬었습니다. 배고픔 폭주가 줄고 체중은 계단식으로 내려갔습니다. 몸은 단조로움보다 리듬에 반응합니다. 공복 뒤 첫 식사는 부드럽게 시작하세요. 물, 소금 한 꼬집, 따뜻한 국물, 단백질과 채소 중심으로. 빵 달달한 디저트로 시작하면 급격한 혈당 상승과 속 불편이 올 수 있습니다. 66세 노 어르신은 달걀찜과 숙주나물, 생선조림으로 제급식하니 속이 편했습니다. 쉬었으면 다시 좋은 연료로 채우는 것, 그것이 박자입니다. 인슐린 주사, 설폰요소제 계열약은 저혈당 위험이 큽니다. 식사 간격을 늘릴 때는 약 용량 조정이 필요합니다. 주치의와 식사 횟수와 공복 시간을 공유하고 자가 혈당을 더 자주 확인하세요. 72세 길 어르신은 점심을 미루는 날엔 아침약을 절반으로 조정했고 안전하게 적응했습니다. 조심은 여정을 길게 만들어줍니다. 손떨림, 식은땀, 심한 허기, 어지럼은 저혈당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단식을 멈추고 물과 소량의 소금, 필요하면 소량의 과일 한 조각으로 증상을 안정시키며 혈당을 확인하세요. 69세 서 어르신은 계획보다 공복이 길어지면 즉시 중단하는 원칙으로 안전을 지켰습니다. 몸의 신호는 언제나 우선입니다. 식사 간격이 늘고 체액 변화가 있으면 기립성 어지럼이 올 수 있습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천천히, 수분을 충분히, 혈압약을 드신다면 주치의와 상의해 조정이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74세 남 어르신은 일어나기 전 발을 굴리고 아침에 물 한 컵을 먼저 마시며 어지럼을 줄였습니다. 속도는 천천히, 안전은 먼저입니다. 보이는 것이 손이 갑니다. 부엌에서 과자, 빵, 단 음료를 치우고 물차 견과 달걀 채소를 눈에 띄게 두세요. 66세 염 어르신은 식탁 가운데 과일 대신 삶은 달걀과 오이, 토마토를 놓았습니다. 밤 9시 간식이 사라졌습니다. 의지보다 환경이 빠릅니다. 손이 닿는 것을 바꾸면 습관도 바뀝니다. 장보기는 간단하게 단백질, 생선, 달걀, 두부, 닭, 돼지, 소의 살코기, 채소, 잎채소, 버섯, 콩나물, 제철 색채소, 지방, 올리브유, 아보카도, 견과, 곁들임, 김치, 김, 된장, 식초, 음료, 물, 차. 70세 백어르신은 이 리스트만 지켰더니 라벨 읽기가 쉬워졌고 계산대가 가벼워졌습니다. 단순함이 계속함의 비결입니다. 칼로리 숫자보다 재료를 보세요. 설탕, 시럽, 과당, 메가, 액상과당 같은 단어가 보이면 내려놓습니다. 식이섬유가 높고 단백질이 적당하며 재료 이름이 낯설지 않다면 괜찮습니다. 68세 정어르신은 성분이 짧을수록 좋다를 외웠고 장보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단순한 기준이 결정을 빠르게 만듭니다. 식전 식초 한 스푼물에 희석과 채소부터 먹기는 식사 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듭니다. 65세 위 어르신은 점심 전 따뜻한 물에 식초를 조금 타 마시고 샐러드부터 먹었습니다. 밤량은 자연스럽게 줄고 오후 졸림이 완화되었습니다. 작은 순서가 큰 곡선을 바꿉니다. 속도를 늦추는 것이 곧 인슐린을 낮추는 길입니다. 지방은 악당이 아닙니다. 문제는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 잦은 간식입니다.
식사에서 자연스러운 지방, 올리브유, 견과, 생선의 기름은 포만을 늘려 간식을 줄입니다. 69세 홍어르신은 샐러드에 기름을 두려워했지만 한 스푼 추가하자 저녁까지 든든했습니다. 지방을 두려워하기보다 설탕을 경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술은 식욕을 열고 수면을 얕게 하며 간이당을 처리하느라 바쁠 때 지방 연소를 방해합니다. 가능하면 식사와 함께 한 잔 이내, 공복엔 피하세요. 72세 방 어르신은 주 3회 막걸리를 주 1회 반 잔으로 줄였고 밤중 갈증과 부기가 줄었습니다. 적당함은 즐거움을 지키고 인슐린을 지켜줍니다. 외식에서는 단백질 먼저, 소스는 따로, 반면은 절반만 기억하세요. 70세 채 어르신은 김치찌개와 생선구이를 선택하고 공깃밥은 반으로, 디저트 대신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배는 편했고 이후 간식 생각이 줄었습니다. 메뉴를 바꾸기 어렵다면 양과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인슐린의 곡선을 낮출 수 있습니다. 가족 모임이 잦은 분들은 함께 먹는 날을 중심으로 리듬을 짭니다. 모임 전후 하루는 식사를 단순하게 하고 간식은 건너뜁니다. 67세 표 어르신은 일요일 잔치 뒤 월요일 16시간 공복으로 가볍게 쉬었습니다. 즐거움은 지키고 인슐린은 낮추는 타협점, 박자는 우리가 정합니다. 단맛은 잠시의 위로이지만 긴 갈증을 남깁니다. 71세 윤 어르신은 디저트 대신 베리 한 줌과 그릭 요거트를 소량, 식사 직후에만 먹었습니다. 공복엔 피했고 잤던 위장, 더부룩함이 줄었습니다. 단맛을 끊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정해두는 것, 달콤함도 규칙 안에 두면 문제가 줄어듭니다. 여행은 리듬이 깨지기 쉽습니다. 이럴 땐 간격 한 가지만 지켜도 충분합니다. 아침은 물과 차, 점심과 저녁을 즐기되 간식은 줄입니다. 73세 김 어르신은 휴게소에서 삶은 달걀과 물을 선택했고 밤엔 일찍 잠들었습니다. 몸은 완벽을 원치 않습니다. 파도를 크게 만들지 않는 것이 목표입니다. 명절엔 함께 먹는 기쁨이 먼저입니다. 대신 첫 접시는 채소와 단백질로, 떡전은 반만. 식사 사이엔 차로 입을 달래세요. 70세 서 어르신은 명절 다음날 14시간 공복으로 가볍게 쉬며 속을 달랬습니다. 전통은 지키고 인슐린은 지혜롭게, 명절도 우리의 리듬 안으로 들어옵니다. 가족이 왜 안 먹어? 라 묻는다면 시간을 지키는 중이야. 같이 저녁 맛있게 먹자 라고 말해보세요. 66세 민 어르신은 손주와 간식 시간을 산책 시간으로 바꾸었습니다. 함께 걷고 집에서 과일을 나눠 먹으니 모두가 편했습니다. 비밀은 숨김이 아니라 공유에 있습니다. 함께하면 지켜집니다. 야식 한 번, 케이크 한 조각이 모든 걸 망치지 않습니다. 물 한 컵 마시고 다음 끼니를 제대로 드시고 공복 시간을 살짝 늘리면 됩니다. 68세 방 어르신은 실수 후 24시간 내 회복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흘린 물은 닦으면 그뿐, 오늘의 한 끼가 내일의 리듬을 만듭니다. 완벽보다 복기가 중요합니다. 첫 장면의 박 선생님은 12주 동안 16, 8과 주 1회 24시간 쉬기를 실천했습니다. 시리얼 주스를 끊고 단백질 채소 중심으로 체중은 6kg, 허리는 6cm 줄었고 아침 공복 혈당이 개선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오후 졸림이 사라진 것, 숫자보다 삶의 질이 먼저 좋아졌습니다. 인슐린이 낮아지면 하루가 가벼워집니다. 72세 최 선생님은 인슐린 주사를 맞았습니다. 주치의와 상의하여 저녁 인슐린을 점진 조정하고 12시 12분부터 시작해 14시 10분으로만 진행했습니다. 매 식전 자가혈당 체크, 저혈당 신호 교육을 병행했죠. 10주 뒤 야간 저혈당 없이 체중이 3kg 줄고 복부 둘레가 감소했습니다. 핵심은 속도와 모니터링, 안전이 먼저입니다. 64세 한 선생님은 부모님 돌봄으로 늘 지쳐 달달한 간식에 의존했습니다. 식사창은 10시에서 6시, 공복엔 물차 호흡, 오후 3시에 5분 산책 알람을 설정했습니다. 6주 밤 폭식이 줄고 체중은 2kg 감소, 무엇보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단식은 시간만이 아니라 마음의 틈도 만들어줍니다. 처음 1에서 2주는 배고픔 파도가 잦고 가벼운 어지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소금 따뜻함으로 넘기고 심하면 즉시 중단하세요. 2주를 지나면 파도는 잔잔해지고 허기 신호가 시간에 맞춰 정리됩니다. 불편은 경고가 아니라 조정의 과정입니다. 다만 증상이 심하거나 약을 드신다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식사 횟수가 줄면 변비가 올 수 있습니다. 물과 채소, 김치 같은 발효식품, 충분한 지방을 챙기세요. 식사 후 짧은 걷기와 미지근한 물 한 컵도 도움이 됩니다. 70세 손 어르신은 아침 미지근한 물과 점심 샐러드, 저녁 국물로 해결했습니다. 몸은 놀라지 않게 부드럽게 달래는 것이 좋습니다. 급격한 체중 감량이나 긴 단식은 담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과거 담석 담낭 수술력이 있거나 역류가 심하면 긴 단식은 피하고 12에서 16시간 내에서 천천히 하세요. 69세 고 어르신은 짧은 공복과 식사 품질 개선만으로도 복통 없이 허리를 줄였습니다. 건강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저체중, 영양 부족, 활동성 갑상선 질환, 암 치료 중 심한 만성 질환자는 단식을 피하거나 의료진 지도하에만 하세요. 72세 이 어르신은 체력이 떨어져 12시간 공복만 유지하며 충분한 단백질과 수면에 집중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모두가 같은 방법이 아니라 각자의 안전한 속도를 찾는 것입니다. 1일차 12시간 공복, 간식 없이. 2일차 아침 시리얼 주스 대신 달걀 채소. 3일차 식전 식초 채소 먼저. 4일차 식후 10분 걷기. 5일차 14시간 공복, 물차 소금. 6일차 외식 시 단백질 먼저. 7일차 잠 30분 앞당기기. 7일 뒤 몸은 새로운 박자를 기억합니다. 다음 주엔 16시간을 가볍게 시도해보세요. 첫째, 비만은 칼로리의 문제가 아니라 인슐린의 문제입니다. 둘째, 단 음식 정제, 탄수화물 잦은 간식이 인슐린을 올립니다. 셋째, 식사 간격을 늘리고 진짜 음식을 먹고 잠과 스트레스를 관리하면 몸은 스스로 지방을 꺼냈습니다. 방향만 바꾸면 몸은 따라옵니다. 지금 컵에 물을 채우고 오늘 저녁과 내일 아침 사이 12시간만 지켜보세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 바로 실천이면 충분합니다. 고맙습니다.